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전체 영상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챙겨볼게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의 차트인데,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우선은 파악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구간은 이제 횡보 등락을 하는 와중에 여기 이전 고점입니다. 최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두드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째 두드리고 뭐 어디까지 두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언젠가는 열리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은 지속적으로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일단 주봉인데 대략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한 번씩 쭉 밀렸다가 또 올려버리고 밀렸다 올려버리고 밀렸다가 올리는데 어느 순간 에너지의 어떤 지금 이게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모이는 파동의 에너지가 둥둥둥 하면서 모이는 그 시점에서 호재가 나오면 한 방 칠 것이고 호재가 나오지 않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 쭉쭉 또 밀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후자보다는 네, 좀 조심스럽네요. 네, 여기 돌파하지 않을까요? 네, 돌파할 것 같아요. 예, 돌파하자에 우선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올라가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많았죠? 네, 주봉이고요. 그래서 이전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지 못했고, 최근의 자리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코스피가 좀 가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상황이 여기 고점과 저점의 한 중간 레벨에서 중심에서 약간 상방에서 자리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 상황에서의 단기와 중기 이평의 어떤 맞물림이 계속 맞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코스닥의 훈풍을 가지고 올 만한 재료라고 하면 저는 좀 말도 안 되겠지만 지금 특별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 말고 네, 종전이거나 휴전이거나 그거 말고는 지금 글쎄요. 코스닥이 힘들 만한 뉴스는 안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포항 동해안의 이제 유전 개발 이런 것 때문에 한 차례 좀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열어놓고 계속 생각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또 순환을 돌 텐데 이제 다시 어떤 특정 테마 한두 개가 크게 올라갈 여지도 높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패밀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부분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파라볼릭이 좀 찍혔거든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하향 이탈하면서 내려올 만한 이유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밀려버리고 올라갔다 좀 밀리는 상황인데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저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내고 다시 재차 라인을 하방 라인을 형성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이게 6월달이 되겠죠. 자, 개별 정보를 말씀드리면 청담글로벌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랜 기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큰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또 조정을 보이면 어쨌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똑같은 마디가 나올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번 쭉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바로 올렸는데 뭐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 익절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비중은 철저하게 5일선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단기 이평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매수권은 절대 아니죠. 네. 수급이 좀 받쳐주는데 글쎄입니다. 네, 단기 어떤 트레이딩 성격이 강한 그런 세력 집단이 들어왔다 보면 될 것이고 기관이 외국인이 들어왔네 크게 기뻐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많이 빠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바뀜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성향이 높은 어떤 그런 포지셔닝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탑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퓨치엠 이런 2차 전지애들이 다시 밀리거든요. 밀려서 지수가 크게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뭐 이건 코스피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 포스코 탑머티리얼,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피 코스닥에 여러 걸쳐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지수가 갈 것 같으면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가야 돼요. 에코프로비엠은 네. 이런 친구들이 가야지 코스닥이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네. 기다려 볼게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잘 버티고 인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는 제가 오랫동안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 아니에요. 이거 못해요. 네, 그래서 위에 파라볼을 지켰는데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뭐 그냥 들고 가야죠. 여기 좀 입결을 하셨겠죠? 조금 들고 있다. 그건 들고 와보는 거죠. 근데 많이 밀린다. 그럼 땡큐하고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규는 아니에요. 신규는 아니고 전량단 매도했는데 다시 들어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의견 주고 싶지 않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보내준 게 맞고 장기평과 단기평이 이게 갭이 너무 커서 힘들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산업도 이렇게 막 쭉 밀었다가 땡겼다가 지 마음인데 뭐 파동이 뭐 세 번째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1파, 2파, 3파를 볼 수 있고 해서 1파, 2파, 3파를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네, 못합니다 이거. 네, 자신 없어요.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또 애를 먹이고 있는데 사실 좀 밀리지만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거래도 없고요. 특별한 거래량이 이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신규 매수는 1, 2주 흐름 보시고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 생각도 들겠지만 전 충분히 다시 한번 5만원대 도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로메카, 로봇주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2차 전지 또한 그러합니다. 그다음 원전주는 뭐 했기 때문에 수익을 다 챙겼기 때문에 관망이고 많이 내려주면 땡큐하고 또 사야 되겠죠. 땡큐하고 많이 내려라 뭐 있으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많이 내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사겠죠. 그럼 올라가는 거죠. 주가는. 자, 본느하고 마녀공장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 마녀공장에 제가 이제 영상에도 좀 짧게 남겨드렸는데 이전에 여기까지 내려주면 저는 관심이겠지만 여기서 그냥 돌려버리 세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매수권을 주면 관심을 가지는 거고 나에게 매수권을 주지 않으면 나를 태우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로투세븐은 차트가 굉장히 좋았죠? 이게 가서 그냥 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명드렸다가 최근에 설명을 못 드린 종목인데 평단가 구간에 이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절반은 이절 챙기세요. 절반은 철저하게 월선 매매하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바로 또 분할이죠. 계속 챙기는 겁니다. 들고 있지 말고 계속 챙기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상승할 때마다. 그 다음에 나의 평단가를 다시 이탈해서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다면 전략 매도 현금 보유 의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그려놓고 슬리바닥 형성할 때 쭉 뺐다가 위로 올렸다가 쭉 빠지면 그때 신규 자리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리는 마녀 공장이거나 제로투세븐 조정 때만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화장품, K뷰티 화장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저출산 이런 이슈도 계속 엮여가고 있는 거예요. 청담글로벌도 특별한 이유를 뭐 찾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국 석유만큼은 좀 눈에 들어와요. 한국 석유나 하이스트리인데 안정적으로 매매할 것 같으면 저는 한국 석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야 이것도 되게 많이 갔었네요. 하이스트리도. 네. 이게 포항, 동해 뭐 이게 유전 관련주이긴 하죠. 그래서 매수권을 주면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그 다음에 한국 석유도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우선순위로 위로 좀 상위 랭킹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에 크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3천당 제약이 눈에 좀 들어왔는데 올라간 거라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여기에서 이게 공략을 못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갭상 그 상한가 찍었던 그 시초가를 이제 라인을 그어놓고 쭉 타고 가다가 그 걸리면 이제 좀 사는 거죠. 예, 걸리죠. 좀 사고, 좀 사고. 그러다 보면 이 라인 기준으로 사게 되면 이 단기평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사보는 거예요, 조금씩. 12시, 12시. 예. 사보면 올라가죠. 급등하면 팔면 돼요. 그래서 갭상의 상한가 시초가 가격에 라인을 형성하고 또 흐름을 챙겨보시면 또 나름 쏠쏠하고 재밌습니다. 뭐 많은 돈으로 매매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설명드리면 이제 위메이드 애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하향 추세. 자, 대략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번 주 안으로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되면 저는 분할 매수권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을 하시고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4만원 기준, 4만원 기준에서 분할 매수, 위메이드 맥스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아래 꼬리 위에 꼬리 소양선은 세력이 흔든 거죠. 장중에 7%에서 마이너스 3%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캔들이 길거나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 추세 전환 의미 어떤 그 시그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밀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경험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바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차트가 좀 1, 2주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7월이나 8월 달 이때 또 비트코인이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방학 시즌 뭐 들어간다거나 그때 좀 캔들이 좀 이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동일하게 좀 챙겨 보시고 신규 매수이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 보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좀 치고 주말에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시간 푹 쉬십시오.